자, 이제 감마함수의 정의를 이제 배웠고요. 지금 배운 감마함수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8번이에요. 자, 이 연습 문제는 이 적분을 수행을 해서 어떤 숫자 값을 찾아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적분 표현식을 감마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시오. 이제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아주 쉽죠. 왜냐하면 여기 감마 펑션의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적을까요? 감마 p는 자,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럼 거의 모양이 똑같죠? 그냥 우리 p 값을 그냥 읽어내기만 하면 되겠죠? 이것은 감마 3분의 5가 되겠죠. 제일 쉬운 축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어요. 자, 얘는 일견 감마 펑션과는 매우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마 펑션은 x의 몇 승 이런 함수에다가 지수 함수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앞부분은 그 큰 문제가 없는데 뒷부분이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제곱이 지수 함수 위에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감마 펑션의 모양을 보고 숫자를 읽어내는 방식으로는 얘를 감마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적분식의 전체적인 구조는 감마 함수의 모양과 너무 유사하죠. 단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의 1승으로만 표현이 되면 완전히 감마 펑션의 모양과 똑같아지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이걸 치환 적분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즉 내가 x제곱을 t라고 하는 새로운 적분 변수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치환에 의해서 x제곱이 t라고 했으니까 x는 루트 t가 될 거고 그럼 dx라는 적분 인자는 2분의 루트 t dt로 바꿨으면 되겠죠? 치환 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적분식은 자, x가 0이면 t도 0, x가 무한대면 t도 무한대가 되겠고요. x의 5승은 t의 입장에서는 t의 2분의 5승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파트는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dx는 2 루트 t분의 dt가 되고 따라서 얘는 2분의 1 t의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t dt 따라서 이건 감마 펑션의 표준식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숫자를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감마 함수 속에 정수인자가 됐네요. 그럼 정수인자는 우리가 팩토리얼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했고 얘는 2분의 2 팩토리얼 해서 답은 1이 되겠어요. 자, 이 예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감마 펑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만 이제 배운 셈인데 그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적분도 우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13번입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구조가 감마 펑션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금방 감마 펑션과 연관시킬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13번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여기에는 지수 함수도 없고 난데없는 이제 로그 함수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통의 유리 함수와 지수 함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똑같은 관계가 로그 함수와
다항함수 사이의 관계에 성립한다는 걸 금방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 위로 올리면 그게 바로 다항함수가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내가 이 로그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치환적분하면 뭔가 답이 보이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x분의 1을 y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이제 로그 x분의 1이 y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x는 exponential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내 치환적분할 때 d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y dy가 되고요. 그래서 자, 이 치환을 완성하면 자, x가 0이면 로그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무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1이면 y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배의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괄호 속의 세제곱은 y의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치환적분에 의해서 나오는 자코비안 텀은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런 치환적분의 결과를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얻는 것은 자, 이런 표현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감마 펑션의 표준식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여기가 어떤 적분 변수가 아니라 3 곱하기 적분 변수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또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얘를 이를테면 u라고 치환을 하면 그러면 y가 0이면 u도 0, y가 무한대면 u도 무한대. 그렇죠?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은 3분의 u의 세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du는 3분의 du. 그래서 4승분의 1에 u 3승,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것은 3의 4승분의 1에 감마 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루어 볼 연습 문제는 16번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물리 문제네요. 자, 1차원 역학 문제인데 이런 물체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차원 x축이 이렇게 쭉 있고요. 1차원 좌표를 이렇게 x축으로 표시합시다. 자, 이 물체가 1차원에 움직이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2분의 1 m 곱하기 로그 x라고 하는 이제 포텐셜 함수를 주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로그 함수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0일 때 이 입자는 위치 1에 놓여 있고요. 자, 위치 1이 어디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이곳이죠. 그리고 그때 정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초기 조건인데 이런 초기 조건의 물체가 있었으면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자, 이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이니까 이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 0초에서 출발했을 때 언젠가는 이 원점에 다다르게 될 텐데 이 원점에 다다라서 이 벽에 충돌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이 과연 몇 초인가?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수리물리 앞으로 이런 물리 문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이런 형태의 연습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연습 문제는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역학을 배울 때에도 역시 많이 다뤄봤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잘 익혀두시면 역학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수리물리를 공부할 때 항상 공통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풀이법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이 책에 보면 이 운동을 이제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을 세워서 그것으로부터 원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라그랑지안을 사용해도 되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다른 방식을 사용할게요. 자, 이 물체는 1차원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물체의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되겠네요.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nv제곱. 자, x-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속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함수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위치와 속도가 변하지만 그것들의 조합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러면 과연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봅시다. 그것은 초기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물체는 시간이 0일 때 좌표가 1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0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0일 때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사용하면 토탈 에너지가 0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2분의 1과 그 m은 서로 다 상쇄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속도의 제곱은 마이너스 로그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x 즉 x를 t로 미분한 이 양은 그 제곱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제곱근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곱근을 구할 때는 플러스 루트도 허용되고 마이너스 루트도 허용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내가 마이너스를 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물체는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음수여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물체의 위치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역학에서 물체의 위치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물체의 위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물체는 운동에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운동 방정식을 다른 방식으로 쳐다보도록 하겠어요. 자, x를 종속 변수, t를 독립 변수로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시간 정보이기 때문에 x를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고 t를 종속 변수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의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즉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속도의 역함수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에 따라서 역함수의 미분법은 원래 함수 미분의 그냥 역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이 되고, 이 식을 양변으로 적분하면, 자, 이 식을 x가 x에 대해서 1에서부터 0까지 적분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1이 이게 초기 위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0이 최종 위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x에 대한 변화율을 이 x로 적분하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계산하고 싶은 충돌에 걸리는 충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 시간을 1, 0 이게 되겠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이용해서 1과 0의 적분 구간을 바꿔주면, 자, 이런 식을 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적분을 수행을 하면, 그러면 물체가 초기 위치에서 원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적분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적분식이 마치 감마 펑션으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과연 감마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시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건 숙제예요. 자, 감마 펑션은 적분에 의해서 정의가 돼 있었죠. 자, 감마 펑션의 정의는 자, 이게 감마 펑션의 정의였는데, 이 적분이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p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의된 감마 펑션이 점화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점화식은 다시 또 써보면 p가 1만큼 증가했을 때 그 함수값이 이렇게 된다. 이제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이용하면 내가 0에서부터 1까지의 감마 펑션을 알고 있으면 0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의 감마 펑션 값을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리커전 릴레이션을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자, 감마 p는 p분의 1 감마 p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리커전 릴레이션은 거꾸로 내가 현재 p 값에서의 감마 펑션의 값을 알면 그 p가 1만큼 줄어들었을 때 그때 함수 값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원래 이 정의에서 주어졌던 적분식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 리커션 릴레이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모든 양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수까지 포함한 실수에서의 감마 펑션의 값을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p축이라고 할 때 내가 0과 1 사이에 이 구간 안에서의 감마 펑션의 함수값을 다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쪽 방면에 있는 점화식을 사용하면 1과 2 사이, 그리고 2와 3 사이, 3과 4 사이 이런 모든 구간, 양수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반면에 내가 이 점화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0과 1 사이 정보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와 1 사이 이 아래로 모든 함수값을 다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감마 펑션은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그 함수의 뭐 그래프를 직접 손으로 그려도 되겠지만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쉽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울프람 알파라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예요. 자, 이 사이트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울프람 알파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매스메티카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어요. 울프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주황색 창이 열리는데 이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커맨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울프람 알파가 그 커맨드를 해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플롯,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감마 X. 자, 이 울프람 알파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커맨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커맨드를 바로 이용을 하시면 대부분 이 울프람 알파가 이해를 해요. 하면 이 아래 제가 여기까지 타이핑을 했는데 from 0 to 10이란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어느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조금 생각을 해서 저 커맨드를 해석한 다음에 이 울프람 알파 사이트가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보여줘요.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학 함수의 간단한 그래프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in x제곱의 그래프를 알고 싶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판단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범위를 잡아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특수함수를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그 함수의 그래프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항상 이 사이트에 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노트로 돌아왔어요. 좀 전에 함수의 그래프 보신 거 기억이 나나요?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P가 음수인 경우에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함수의 그래프가 삐쭉삐쭉 솟아있는 것을 이제 보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P가 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감마 펑션이 발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점화식으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화식에다가 P 자리에다 0을 대입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럼 얘는 0분의 1 감마 1이 되겠네요. 근데 감마 1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감마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겠네요. 1 나누기 0이니까 결국 이제 0에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고 얘는 발산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감마 마이너스 1을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분의 감마 제로인데 자 이게 발산하니까 따라서 얘도 이제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마 펑션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음의 0을 포함해서 음의 정수에서는 함수값이 발산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절로 들어가서 자, 감마 펑션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다고 했었는데 어떤 특별한 값에서의 감마 펑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감마 펑션 값이 2분의 1에서 이제 감마 펑션 값인데요. 얘를 이제 적분식으로 쓰면 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적분 변수를 일부러 이제 t로 적었어요. 얘는 더미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기호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얘를 그냥 감마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제가 이 값을 직접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치환 적분을 할 텐데 t 대신에 x제곱으로 치환 적분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dt는 2x dx가 되겠죠. 자, 그러면 t가 0이면 x도 0이고 t가 무한대면 x도 무한대가 되고 루트 t는 x분의 1이고요. exponential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x는 서로 캔슬되고 그래서 남는 것은 2배의 이렇게 되고 이 적분 함수는 좌우 대칭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데가 2를 적분 구간을 이제 2배 확장시키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이런 식으로 감마 2분의 1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통계물리를 배운다던가 아니면 여러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계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적분식이 되겠어요. 이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 적분되는 이 함수 익스포넨셜 위에 어떤 것에 이제 제곱이 올라가 있는 그런 함수를 이제 가우시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우시안 적분이라고 불러요. 적분 가운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적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적분 값은 제 기억이 맞다면 여러분이 1학년 때 미적분학 시간에 다변수 적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계산 방식이 교과서에 나오니까 교과서를 잘 참조하시고 그 계산 결과는 이제 루트 파이가 돼요. 자, 제가 유도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책에 있으니까 그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가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수에서는 팩토리얼이니까 내가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와 정수 가운데 2분의 1 2분의 1에서 알았으니까 내가 2분의 3도 알 수 있고 2분의 5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리커션 릴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감마 내가 2분의 3을 알고 싶다. 그럼 얘는 감마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점화식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 점화식을 사용하면 얘는 2분의 1 감마 2분의 1이 돼서 얘는 2분의 루트 파이가 되겠어요. 그럼 뭐 감마 2분의 5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